네, 레드캠프 오늘은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제 중요한 의총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엄청난 싸움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분위기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부에서는 그렇게 이견이 없거나 약간은 농담을 던지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이견은 크게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치된 의견들을 종합하자면 어제 나온 결의문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했어요. 첫 번째,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국민들 앞에 명확히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 즉 절유는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이제 이 당내 통합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징계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번의 징계들, 한동훈, 배현진 이런 징계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첫째, 이제 그 결의문 내용 중에 첫째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네. 근데 왜 내란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고 사실 그게 불을 지른 측면이 있는데, 이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1심 판단에 불과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 반발을 크게 불렀거든요. 근데 내란의 내자도 지금 언급이 안 된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는 계엄이고요. 거기에 네.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란인 거죠. 예. 1심에서 3번에 걸쳐서 내란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 판단을 존중하고, 예. 어제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님의 말이 아니라 이게 의원들의 의총이잖아요. 의총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저희가 다시 여기에서 어떤 이 지난 12.3 계엄의 그 잘못이라는 점, 이 네. 평가에 대해서 비틀어서 뭔가 이거를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든지 네. 그런 류의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고, 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우리 당의 의원들이 직접 개입된 사람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책임지고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그 결의문에 분명하게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두 번째, 사실상의 절윤선언으로 네. 해석이 되는 두 번째 항목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어제는 우리가 선언문은 기본적인 우리 의원들의 방향에 대해서 말을 예. 한 거고요. 구체적인 실천은 향후에 사안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류의 주장을 하는 분이 향후에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분명히 어제의 기조에 부합하는 우리의 실천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예를 생각합니다. 들어서 네. 전환길 씨는 지금도 당원 신분 유지하고 있죠. 네. 전환길 씨가 어제 이 의총 결과를 보고 이제 이 의총 결과 결의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당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전환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반 평당원의 신분에 있습니다. 평당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평당원이 일정 부분 우리의 큰 기조와 반하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주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면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차단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언론은 이제 절윤 선언은 됐고 그러면 절윤의 실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게 전환길 고성국 두 당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나의 바로미터를 지금 벌써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이 말씀드린 평당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여주는 건 꼭 저는 한 가지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비록 평당원이긴 하지만 매우 빅 스피커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액션을 보여주는으로써 예. 이 전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또 전륜을 상징하는 그런 인사들을 우리가 징계로 내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포섭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오히려 저는 전륜의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거. 맞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예. 우리가 취소를 하고 제일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는 저는 개인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과거부터 있었던 탄핵 찬성에 대한 그 미워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징계였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그런 징계를 우리가 이제는 취소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전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징계도 저는 매우 잘못됐고 정치적인 징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잖아요. 효력 정지는 됐는데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징계의 사유가 사진 무단게재였잖아요. 직접적 사유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전륜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으로는 배현진 의원을 징계를 했던 맥락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의원총 한 3시간 열렸죠.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던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보통 의총 때는 늘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총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는 들으러 오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많은 의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대표님은 그걸 듣고 재정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원래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들으시고 어제는 많이 들으시면서 늘 계속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메모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자 절윤 선언은 이루어졌는데 절윤 실천과 관해서 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맥락대로라면 징계 철회, 무효화 이게 이제 1호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게 제일 상징적인 조치, 가장 국민들께 와닿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꼭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너무 저는 전한길 고성국 두 분은 평당원이지만 당직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오히려 조금 너무 그쪽을 그런 류의 발언을 상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어도 일선에서 후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실천도 저는 있을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후퇴라는 게 그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 직을 내려놓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저는 우리가 어제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을 한 거면 전륜이라는 방향을 선언한 거면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도 하고 지도부에 어느 정도 룸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룸을 연다는 걸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은 제 아이디어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제 아이디어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스스로도 좀 고민해보고 좀 국민들에게 충분히 와닿을 만한 방안을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걸 부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이야기를 해버리면 실제로 그 방안이 나왔을 때 감동도 떨어지잖아요. 하나 질문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상상의 영역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방선거전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제 현장 유세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어제 이 절윤 선언에 반발한 윤 어게인 세력이 당 밖에 있는 윤 어게인 세력이 선거 유세장에 몰려와서 윤 어게인 구를 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도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우리가 윤 어게인이 아니고 우리는 전륜 선언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와닿게 느끼실 수 있도록 반대의 모습을 더 크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노선은 이쪽이다.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노선은 반대쪽이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여기에 우리가 힘을 실으러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내 인사가 아닌 분과 보조를 맞추는 부분 특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발언일까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무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네. 대구를 가는 게 예, 적절했냐. 예, 예. 심지어 제가 갔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징계 요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도 우리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복귀했을 때 더 우리 당에 그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소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 당 외 인사에 대해서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일정 부분 이렇게 정치적 보조를 맞추는 이런 행위는 원래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는 대표의 입장에서 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각자가 약간씩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옳은 길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씩 소신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의견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걸 좀 여쭤봤던 이유가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징계 철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앞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을 하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발언의 맥락으로 보면 징계 철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번에는 원래도 대구에 간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걸 징계하는 건 과하다라는 의견이 좀 주류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또 부산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한동훈 대표가 갈 때는 실제로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냥 이번에 의원들 오지 마시라. 제가 혼자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른 의원들이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의 논란은 저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자 그러면 결의문 채택을 통해서 절윤 선언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지방선거에 완전히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계엄에 대한 화가 여전히 많이 나셨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못지않게 이제 그래도 계엄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단독으로 저렇게 폭주하는 것이 또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도 저는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모든 국민들께서 한 번에 우리를 돌아봐 주진 않으시더라도 한 분 한 분씩 더 저는 그 우리를 돌아봐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이번 지방선거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총선도 있고 그다음 대선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긴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 보여드리면 국민들께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보고 지금 이렇게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면 이제 바로 그 공천 신청을 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낸 거 보시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이 한 걸음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또 실천하는 걸 본다라는 대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오 시장님도 그냥 출마를 안 하시고 싶다기보다는 우리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우리가 결의문을 이렇게 냈고 실천적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으니까 그래도 오 시장님도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잘못 나가면 그때 가서 또 뭐라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는 공천 신청하시고 또한 지방선거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만약에 징계 철회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당으로 돌아와서 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 신청을 할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그런 해석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의사가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고 저도 모든 걸 알 수는 없고요. 저는 모르는 것도 있고 한동훈 대표 자체는 출마 여부, 출마한다 만다보다는 정말 보수 정당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차기의 보수의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출마도 좋은 옵션이지만 꼭 출마만이 저는 제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향후에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가가지고 했던 발언이 논란이 크게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어도 5천 6천 찍었을 것이다. 코스피가. 이 발언의 그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은 타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코스피 상승은 저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에 큰 영향이 있는 건 뭐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상법 개정 같은 것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면 재정 확정 정책 이런 것들도 확장 정책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분명한 거는 저는 진짜 기업의 뭐 기초라든지 펀더멘털이 튼튼해져서 그리고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코스피가 오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재명 정부조차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한 그 말의 저는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보다는 코스피가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그 국민적 시야를 이렇게 왜곡하지 마라. 라는 그 경제의 의미를 성과의 의미를 저는 왜곡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할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 정치인이 발언을 할 때 이제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발언이 미치는 영향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을 다시 또 증시 쪽으로 집중을 시킨 건 득일까요, 실일까요? 저는 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득일 수 있고 그래요? 오히려 저는 그 반응 국민적 반응을 보면서 기뻤던 건 이제 정말 계엄 정국에서 넘어간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네. 오히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말을 했으면 뭐야 너희는 뭐 계엄 정당 아니야 뭐 이렇게 갔을 수 있는 걸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찬반의 여부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논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